시장님은 가끔 문학소년 같을 때도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고 감성적인 분인데요. 시민에게서 길을 찾고 찾은 답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장님의 철학. 항상 웃으면서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진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도희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사전에 직원분들께 이 시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왔는데 어떠셨나요? 네, 우리 직원분들이 아주 문학소년으로 네. 재미있는 그리고 다정다감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늘 직원들하고 일하면서 즐겁게 일하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항상 직원들한테도 즐겁게 일하자. 네네.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처럼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죠. 그러나 늘 그런 마음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즐거움을 가지고 함께 네, 일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처음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섭외 전화를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처음 섭외 받았을 때 네. 꼭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지방자치-TV 이름이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사실은 네네. 자치분권론자 이런 표현을 좀 많이 듣습니다. 제가 자치분권에 대한 좀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동안에 언론이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중앙언론에만 많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지방언론, 지역 언론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주는 그런 방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애정을 갖고 있어서 지방자치-TV가 이제 인터뷰하자라 연락 왔을 때 흔쾌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생 이야기와 또 광명시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먼저 좀 근황이 궁금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민선 8기 시작하고 나서 네. 또 올 한 해 해야 할 일들과 관련해서 광명이 19개 동이거든요. 네. 19개 동에 직접 찾아가서 시민과의 대화를 지난 2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각 동별로 우리 주민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듣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토론을 같이 진행했는데요. 그렇게 한 2주 동안은 최근에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시민들과의 만남을 현장에서 직접 네. 가지셨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민원 접수만 360건을 접수하실 정도로 정말 활발하게 만남을 가지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축하할 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2023 대한민국 공헌대상에서 네. 지방자치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네. 축하드립니다. 무려 대상이어서 정말 저도 너무너무 축하드릴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수상하게 되셨는지 수상 소감이 다 우리 이제 1,500여 명의 우리 광명시청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방자치 공헌 대상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네. 사회적 경제, 또 복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것은 시정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함께 일을 만들어낸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 시민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협력해서 진행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네네. 사실은 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또 우리 시청의 공직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서 앞으로도 그런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저희가 앞에 키워드 토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이 종이 안에 이제 시장님께 궁금한 키워드를 저희가 적었는데요. 네. 하나하나씩 살펴봐도 될까요? 네. 네, 그럼 진솔한 답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를 뽑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떤 게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한번 첫 번째 키워드는 뽑아보겠습니다. 오, 정말 뭔가 재미있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민선 8기 시정 철학.
네, 민선 8기 시정 철학. 굉장히 심오한 질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국내외적으로 경제나 재난 등으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또 네.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시정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광명시의 시정 방향은 네. 혁신, 성장, 상생이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로 민선 8기를 시작하기로 했고 그것에 네.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왜 이렇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과 또 공직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혁신은 네. 늘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옛날에 우리 성현들께서 일실의실 매일매일 변화하라고 혁신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빠르게 변하는 사이 속에서 우리가 그때그때 늘 학습하면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혁신을 가장 중요한 기본 철학의 바탕으로 삼았고 두 번째는 성장을 키워드로 삼았는데 네. 그것은 광명시가 시 개청한 지 4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구도심,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3기 신도시가 광명시가 광명시형 포함해서 380만 평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향후에 광명은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이럴 때 이 도시가 적어도 100여 년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잘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성장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 도시의 미래를 잘 그리는 것. 세 번째는 상생인데요. 사실은 이 도시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격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자라고 해서 혁신, 성장, 상생 이 세 가지를 민선 8기의 가장 중요한 시정 철학 바탕으로 일하고 있어요. 네,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마 이 시정 철학을 들은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어서 키워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새로운 과 신설인데요.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새로운 과를 신설을 하셨어요. 어떤 과를 신설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질문하신 새로운 과 신설은 우리 시가 이제 새로 신설한 과들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최근에 신설한 과는 소통협력과예요. 사실은 시정을 펼쳐나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그때 시민들과 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통협력과를 가장 최근에 하나 신설했고요. 민선 7기 포함해서 그동안 새로 만든 과가 기후에너지과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도 있고 또 사회적 경제과도 있고 자치분권과 도시농업과 이렇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새로운 과를 만들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 그리고 광명시민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제일 힘든 건 사실은 공무원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늘 독려해가면서 네네. 새로운 일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미래의 방향을 정확하게 세우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와 또 도전 정신이 필요한 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기보다는 네.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일, 시대에 맞는 길을 가기 위한 일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가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이 저 혼자만의 우리 광명시만의 가는 길이라기보다는 광명시민과 함께 가기 위한 길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명 시민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앞으로 더 발전하는 광명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도 이어서 뽑아볼 텐데요. 다음 키워드는 시장님께서 한번 제가요? 뽑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과연 어떤 키워드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어떤 게 이번에요? 나올까요? 시민과의 만남? 시민과의 만남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아까 앞서서 시민과의 만남 근황 얘기해 주실 때도 해주셨는데 요즘 이제 시장님께서는 직접 현장에서 시민분들과 많이 만나고 또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고충도 해결해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토론회를 가지면서 광명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좀 있으셨나요?
정치와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것을 통해서 시정을 반영하고 네. 지역사회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또 하나의 사업을 기한하는 그 담당자, 그리고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을 거쳐오는 과정에서 최소한 5번의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되어서 정제된 것들을 보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시민과 소통하면서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그걸 읽고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민과 함께 가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시민들을 자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저희는 인구가 30만밖에 되지 않는 도시입니다. 근데 인구가 100만 이상 되는 도시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민과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구조,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네. 직접 시민, 틈나는 대로 시민들을 찾아가서 뵙는 이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무려 네. 18개 동을 이제 직접 방문을 하시면서 2,200여 명의 시민분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셨는데 좀 기억에 남는 고충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으실까요? 도로 교통에 대한 의견이 제일 많았어요. 네. 작년에는 가장 많은 의견이 공원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시민과의 대화를 끝나고 난 다음에 공원 관리과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저희가 공원 녹지과가 있는데 네네. 공원 관리과 하나 더 만들었죠. 그래서 올해는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도로교통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예, 네. 그 외에 뭐 공원에 관한 의견도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특히 주거복지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 거기에 인력과 예산을 얼마만큼 더 확보하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도심 지역에 대한 지역에서는 재개발에 관한 문제, 신도시가 들어온 지역에 대한 원주민들의 그런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네. 뭐 찬성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도 이제 직접 시민분들과 만나면 시민분들이 정말 든든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장님을 만나 뵈면서. 그럼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네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게 나올까요? 이게 나왔습니다. 바로 탄소 중립 선도인데요. 와, 그동안 이 시장님께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많은 성과를 내셨잖아요. 이 탄소 중립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동안 이 탄소 중립 선도에 모범이 됐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이 분야에서 상만 11개를 받으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명시가 탄소 중립 실천을 잘한다고 해서 2년 전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광명시가 이렇게 잘하게 된 것을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4년 전에 취임했을 때 기후에너지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후에너지센터를 만들고 해서 네네. 시와 시민들이 탄소 중립 도시를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나갔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이 탄소 중립 도시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많은 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후 강사도 탄생하고 또 관련된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했어요. 시가 왜 이러한 것에 대한 의제를 만들고 진행해 나갔냐면 전 세계가 네. 지속 가능 도시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공동의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작년에는 파키스탄에서도 홍수가 일어나서 파키스탄의 3분의 1이 잠기기도 하고 산불, 홍수를 비롯한 전 세계 기후 이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전 세계 지구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지구를 차갑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탄소 중립 실천 운동을 모든 시민이 함께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광명시가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정말 열심히 해왔고요. 그래서 올해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이 교육을 더 강화하고 캠페인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실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광명시는
탄소 포인트제도 진행합니다. 오. 탄소 포인트제가 네네. 뭐냐면 일정한 정도 탄소 중립 실천 운동을 하게 되면 지역 화폐로 10만 원까지 지역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용기를 네네. 배달할 때 용기를 가져와 직접 가지고 온다든지 네. 광명시는 탄소 중립 실천 운동하는데 기후 의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 1.5도씩 기후 의병. 오. 여기에 서약을 하거나 일정 교육을 차면 또 좀 포인트를 드립니다. 아. 그런 것들이 쌓이면 최대 네네. 1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돌려드리는 탄소 포인트제를 올해 진행하는데 네네.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요. 저는 이것이 네. 지구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지구는 차갑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아, 역시 탄소 중립의 모범 도시인 광명이 이유가 있네요. 네. 이제 이런 다양한 정책들 덕분에 이제 광명시가 탄소 중립 선도의 모범 도시로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키워드가 하나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어서 키워드 토크를 진행해 볼 텐데요. 마지막 시장님께서 한번 뽑아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전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 회장. 와, 전국, 네, 정말 전국 네. 평생학습 도시의 회장하면 이 평생학습 이야기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예. 1999년 광명시가 전국 최초 평생학습 도시 선언할 때 사무국장으로 계셨고 또 지금은 전국 평생학습 도시회 회장으로 재선하셨는데요. 이렇게 학습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은 네. 평생학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도 저는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평생학습이다. 그러한 이제 가치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 학습을 통해서만 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디지털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네네.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무엇을 하고 싶을 때 그 자격증이 있어야지만이 나한테 어떤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직업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죠. 이러한 시대에 학습만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광명시가 이런 학습도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들을 좀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1999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광명시가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하고 센터를 만들고 그 일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네. 그동안 이 학습도시로 지정된 데가 전국에 한 190개 지자체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189개가 이 협의회에 가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지역교육청에 74개 지역교육장님도 이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네네. 법정 단체이거든요. 네. 지방 정부로서는. 그래서 이 일을 좀 맡게 됐는데 이것도 두 번째 좀 맡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은 이 일들 하면서 또 다른 책임감을 갖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도 이제 네네. 멕시코에 다녀왔어요. 오, 왜 가게 됐냐면 네. 라틴 아메리카 평생학습 도시 네트워크가 창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네네. 포럼을 하는데 광명시 협의회 회장이 와달라라고 해서 거기에 참석해서 네. 광명시의 평생학습 도시 사례 그리고 대한평생학습 도시 협의회 좀 하는 일 네. 그리고 APLC라고요. 아시아 태평양 평생학습 도시 포럼이 있어요. 네. 그것에 대한 소개도 좀 하면서 네네. 대한민국 평생학습 도시 협의회와 라틴 아메리카 평생학습 도시 협의회가 이렇게 MOU도 체결하는 일도 좀 하고 왔는데 네. 사실은 이미 대한민국의 평생학습 도시, 평생학습 사업은 이제 세계에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네.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역할을 할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네네. 굉장히 자부심을 우리가 많이 갖고 더 열심히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요새 굉장히 커졌어요. 네. 멕시코 가봤더니 역시 BTX뿐만 아니라 네네. 한국의 국격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멕시코의 깨레토로 공과대학을 갔었는데 네네. 거기에서도 우리나라의 평생학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네. 교육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이 배우고 싶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관심이 많아요. 네. 정말 멕시코까지 가셔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오늘 이렇게 키워드 토크를 해보니까 이제 광명시장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눠볼 게 남아 있는데 더 진솔한 이야기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시장님께 궁금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시민들께서 직접 시장님께 궁금한 질문들을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선금자입니다. 광명시에서 시장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공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양천입니다. 광명은 안양천, 목감천이 있는데요. 이 두 곳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동안 안양천, 목감천을 시민공원으로 만드는 일들을 열심히 한 덕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 때 최고의 방역 쉼터로 안양천과 목감천을 이용해 주셨는데 지금도 그곳을 많이 공원으로 조성해놔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철산 3동 장주성입니다. 시장님, 만약 정치를 안 하셨다면 지금 뭐를 하고 계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정치를 안 했으면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늘 저의 소원, 꿈 이런 것은 학교 선생님이라고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을 하고 있으면 최고의 역사 강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세계사나 국사 이런 공부하는 걸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연극 배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고등학교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연극 배우였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도 연극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뭐 축제 때 마당극 같은 거 해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일들 두 가지 중에는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철산동에 사는 이현아입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광명시가 1등이다, 으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광명시가 1등이다, 으뜸이다. 뭐 정책을 여쭙는 건지 아니면 광명시에 대한 자랑을 여쭙는 건지 모르겠는데 두 개 다 할게요. 광명시의 가장 큰 자랑은 광명시의 도독산, 구름산, 소독산, 가악산이라고 하는 4개의 산과 양쪽에 흐르는 목감천, 안양천이 가장 큰 자랑이고요. 두 번째 자랑은 우리나라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큰 광명시장이라고 하는 전통시장이 있어요. 아주 물건도 싸고 신선하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자랑할 거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가장 우리 광명시의 청년들이 좋아하는 청년동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얼마든지 많은 친구들 만날 수 있고 또 광명시의 청년 정책도 알 수 있고 그곳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거든요. 광명시가 청년 정책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광명시의 자랑 많고 많은데 이 정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정입니다. 시장님이 되길 잘했다고 생각하실 땐 언제일까요? 사실은 이제 아마 제 임기가 끝나봐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되길 잘했다. 이런 걸 제 스스로 매번 느끼거나 그러면서 살지는 않는데요. 다만 제 임기가 끝나고 나면 내가 시장 하기를 정말 잘했네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늘 책임감, 어깨에 그냥 묵중한 돌을 하나 얹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들은 있지요. 주어진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겠다. 늘 그런 마음만 가득합니다. 네, 계속해서 박승원 시장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코로나19 이후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셨는데요. 요즘 난방비 폭등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광명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광명시에서는 지금 1차적으로 네. 난방 취약계층 약 7,400가구한테 20만 원씩 가구당 20만 원씩 먼저 지급을 했어요. 네. 그리고 경로당에는 30만 원씩 지급을 해드렸고 네네. 2차로 지금 지급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광명시의 모든 세대에게 10만 원씩 네. 난방비를 지급하는 것을 지금 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 아마 네. 의회하고는 협의를 봤어요. 네네. 의회하고는 협의를 봤기 때문에 이번 이제 예산안이 가결이 되면 네. 시민들한테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 2주 동안의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네. 많은 시민들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많이 올랐답니다. 네. 20만 원 하시던 분이 40만 원, 45만 원씩 난방비가 나오고 하는데 네. 정말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힘들죠. 네.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의미로 난방비를 지원해 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은 저희 지방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네. 더불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에너지 절감, 탄소 중립 활동도 같이 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정말 그래도 이제 시장님께서 이 난방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광명 시민분들께서 또 더욱더 든든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요즘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 지방의 일부 시군에서는 옆 동네와 행정구역을 합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광명시도 예전에는 인구가 35만까지 늘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 약 28만 7천 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인구를 좀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광명시가 인구가 35만까지 갔다가 현재 주는 것은요. 네네.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는 거고요. 아마 내년 초,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는 인구가 다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진행하면서 인구는 늘어날 거고요.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핵심은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네.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꼴찌죠. 0.78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출생 문제가 심각한 인구의 문제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교육, 하나는 주거입니다. 사실은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교육 문제, 사실은 대한민국 교육력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네.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해 나가면서도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교육제도가 나와야 된다. 네네. 두 번째로는 주거 문제죠. 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보금자리가 있어야 하죠. 근데 네. 우리나라 부동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네. 주택을 갖기가. 그래서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집 한 채를 줄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새로운 네. 정책 그리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출생 정책에 따라서 네. 정말 아이들이 많으면 아이들을 편안하게 돌볼 수 있는 돌봄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서 돌봄 정책을 추진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민시는 아이 낳으면 아이는 우리 광민시가 책임지고 잘 키워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정책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먼 미래적 과제라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준비해야지만이 이런 정책 효과가 5년 후, 10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함께 모여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그런 좀 새로운 어떤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까 언급해 주셨던 그 광명시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수도권 최대 부지로 관심이 뜨거운 광명시 3기 신도시 정말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고 있는데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명 시흥 3기 신도시거든요. 약 380만 평, 수도권에서 가장 크고요. 네. 약 60% 이상이 광명시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를 만들면 그 도시가 100년 이상은 가야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멀리 내다보고 도시의 정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단순히 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분명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쉬고 잠잘 수 있는 도시. 그래서 저는 직주락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요. 직장도 있고 즐거움이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직장이 있는 산업 기반, 자족용진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잠만 자고 여기서 일하고 노는 곳은 딴 데 가서 놀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놀고 즐길 수 있는 락의 도시, 이런 기본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100년 이상 가는 그런 좋은 도시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외에 교통 문제, 그다음에 환경 문제, 그리고 스마트 도시로 갈 수 있는 전략, 그리고 탄소 중립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 건축물로서 도시가 형성되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야지만이 미래 도시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의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국토부와 많은 협의를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이것을 글로벌 문화수도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방탄소년단 그리고 기생충 영화와 같은 우리나라의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집적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예술의 도시를 이 안에 집중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글로벌 문화 수도를 만들어가겠다. 이러한 좀 목표를 가지고 좀 이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전문가들과 엄청난 현재 토론을 좀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문화가 풍부한 광명시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장님, 이 광명시의 문화 인프라도 구축이 될 예정이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제 짓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제 짓기 위해서 이제 설계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것은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요걸 현재 이제 짓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업사이클 센터를 하나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지상 건물 6층짜리를 좀 짓고 있는데 사실은 자원순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우리의 쓰레기를 그냥 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하고 그것을 다시 하나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이제 문화도 필요한데 이것을 문화와 산업을 연결시키는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현재 우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복합센터를 짓는 부분도 좀 있고요. 또 도서관도 짓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정책들은 저희가 꾸준히 해서 사실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예술 복합센터를 짓는 것도 현재 일직동에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문화복지 혜택이 더욱 커지는 광명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민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사업은 어떤 걸까요? 사실은 정책 사업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때 뭐 시민들께서 늘 좋은 반응을 해주고 계신데 광명은 교육에 대한 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와서 초, 중, 고등학교에 무상급식, 무상교육, 그리고 초중고 입학 축하금 이런 것을 비롯한 이제 기본소득 개념의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어르신들에 대한 65세 노인분들한테 버스를 무상으로 탈 수 있는 무상교통부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시면 그 1년 동안 16만 원까지 저희가 충전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청소년들한테 무상교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해서 누구든지 좀 이 도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모든 정책들은 시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늘 시민과 함께 토론하면서 하나하나의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시정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다양한 시정 사업을 하시면서 조금 아쉬움이 느껴질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있으신가요? 있죠.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시민들과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한데 이제 충분하게 이제 시간이 여롭지 못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각종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해요. 네. 이런 것들을 잘 다시 한번 피드백하는 이런 민주적 절차 과정이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어떻게 보완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직도 광명시는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를테면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라든지 또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의 또 주민들의 갈등을 어쨌든 합의를 모아서 다 함께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과정들에서 서로 함께 인내하고 서로 좀 토론하는 이런 문화들이 좀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어려운 춤들이 간혹 있지만 그러나 늘 시민을 믿고 일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정말 시민들의 가까이에서 항상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더욱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시장님께서는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광명시 주민자치회도 굉장히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시장님께서 시민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 동네 이게 문제야. 그것을 꺼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단순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광명시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네. 주민자치회는 누가 해야 될까요? 라고 어느 강사분이 질문했대요. 네. 그러면서 그 강사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편안한 사람보다는 불편한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네에 공원이 하나도 없는데 네. 공원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좀 주차 시설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의견, 불편해서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네. 저는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그 동네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진정한 의미 공동체 사회라고 생각해요. 정치하는 사람이 네. 시장이 우리 공동체 사회 이렇게 끌고 갈 거야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한 분 한 분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을 때 그건 공동체 사회가 되는 거죠.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사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네. 쉽지 않냐면 한 분 한 분이 이제 스스로의 자각을 통해서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또 그 과정이 또 책임도 따르고. 네, 그렇죠. 주민자치를 우리 광명은 전동에서 다 해요. 전동에 주민자치를 다 하는데 네네. 지금 한 3년 됐어요. 그 과정에 갈등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극복해 가면서 우리 동네 우리가 어떻게든 잘 해결해 날 거야.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우리 동네 문제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져 갔을 때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사회가 된다고 보는 거죠. 시는 그렇게 한 동네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행정 서비스를 해주는 것, 그것이 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네, 광명시에 있는 동네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는 그런 시장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광명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뭐 저도 언젠가는 임기를 마치겠죠. 그래서 나중에 시민들께서 박승원 시장은 참 좋은 시장이었어.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갖지요. 제가 선거를 총 6번을 치르고 그중에 한 번 떨어지고 5번 당선됐는데 광명시 이제 유권자 운동 본부에서 좋은 후보를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3번 연속 좋은 후보로 이렇게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좋은 시장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이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래서 늘 하나의 정책을 실행해 나갈 때마다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늘 점검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늘 꼼꼼하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바쁘실 텐데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어떠셨는지도 좀 듣고 싶어요. 어떠셨나요, 오늘? 질문이 너무 많아서 힘들긴 했는데요. 그래도 소상하게 광명시가 하는 일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지방자치 TV를 통해서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 갖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 광명시가 더욱 발전하는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박승원 시장님의 예. 명패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예쁜데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 명패 제 책상 위에 꼭 올려놓고 예, 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광명시의 멋진 네. 행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오늘은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름산에 올라갔더니 꽃망울이 살짝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명 시민 여러분,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은 늘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봄에 그 희망의 싹을 틔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갔을 때 우리의 행복도 하나하나 채워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이 봄에 더 큰 희망 키워나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